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희순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비즈니스 자동화로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델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 환경이 진화하면서 IT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규모와 복잡성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시스코와 함께 네트워크 모델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코리아의 진강훈 부사장님, 이재미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 부사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시스코 코리아의 진강훈입니다. 저는 SE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니까 제가 99년도에 시스코 입사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어선 시스코 토박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미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이재미입니다. 저는 시스코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이고요. 오늘 함께 기반에 대한 기술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과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코에서 발표한 최신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모델이 어떻게 진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리포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배포한 리포트에 보면은 가장 첫 장에 보면 이분이 나오세요. 이분이 네. 이제 리클라이더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1962년도에 은하계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렇다. 앞으로 우리의 네트워크의 세계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메시지 보면은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어디에서나 빠르게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1962년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처음 보는 분인데 이름을 보고 저는 리클라이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리클라이더 이분이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의 아버지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던 시기였는데 벌써 이때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뭔가 데이터하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빠른 생각이 아니었나. 심지어 지금까지도 50년이 지났지만 이건 달라진 게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느낌이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이 이제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비즈니스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가 사실 오늘 주제거든요.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적어가지고 지금 나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네트워크는 사실 연결만을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네트워크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비즈니스하고 연관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하는 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표 보시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먼저 이 2020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 풀 버전은 90페이지가 된다면서요. 네, 아주 네, 이 방대한 분량을 오늘 올쇼TV에서 1시간 안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시작할 때 저희 네트워킹 리포트가 도대체 뭐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리포트는 지난 6월, 7월 2개월 동안 진행된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리포트고요. 이 리포트는 전 세계 13개 국가의 2061명 IT 리더와 네트워크 전략가에게 배포된 서베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포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IT 리더랑 네트워크 전략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IT 리더 그러면 보통 우리가 CIO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 IT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략가 그러면 네트워크 기획팀이라든지 운영팀에 계시는 팀장님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IO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에 조금 더 연관된 분들, 그리고 전체 IT를 다 바라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전략가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 운영과 계획, 기획
이런 쪽에 이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부류, 이 두 나눠진 그룹의 시선 차이를 이 리포트를 통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시스코가 제공해 드리려고 했던 건 크게 네 부분인데 지금 변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트렌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본인들의 IT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운영 모델이나 인력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서 정리해 드린 게 바로 저희 이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저희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부분들을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뭐 비즈니스가 지금 많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업무 모델도 확실히 변화가 되고 있죠. 저희가 주 52시간이나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훨씬 더 많이 AR, VR,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들이 네트워크에 새로운 기술들 요구하고 있고 또 더 많은 고민들을 주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그 비즈니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트워크는 그냥 연결성만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IT를 떠나서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IT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IT가 얼마나 효율성을 내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효율성도 같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IT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하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업무 효율성, 역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IT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최적의 사람을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AR, VR은 뭐 늘 아시는 것처럼 뭔가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다양한 어떤 이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어떤 그 부족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제공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 뭐 5G로 대변되는 와이파이 6라든지 5G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기술이라든지 IoT,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양한 곳에 놓고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네트워크가 여러 군데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이 요구사항을 계속 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현황이고 이런 동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IT가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의 결과가 크게 12가지 옵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다지선다로 이제 진행된 질문이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IT가 비즈니스의 가치 극대화에 타이트하게 연계되어야 된다. 이 대답이 이제 31%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거는 이전에는 저희가 보면 대체로 네트워크 서비스의 단절, 이런 것들이 이제 IT의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그쵸. 오히려 최근에는 크게 탑5의 응답들이 대체로 보면은 고객 들질 경험. 않네요, 이제는. 네,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31%를 IT 리더와 전략가로 나눠서 보면은 응답률이 또 동일하게 1위가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인데 한 10%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IT 리더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에 이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앞에 IT 리더처럼 IT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또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의 간소화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조금 더 네트워크 전략가 분들이 조금 현실적인 답변을 그렇죠. 해주신 거죠. 당장 예. 장애가 발생하면 맞습니다. 안 되기 저희가 때문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실 한국은 어떤지도 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국도 역시 놀라운 거는 IT의 맞습니다.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가 1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도 글로벌 트렌드를 함께 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와 연계된 IT 서비스가 훨씬 중요하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술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1위가 요즘 뭐 인공지능? 네, 아주 간소한 차이로 네. 1위가 바로 아. 5G, 와이파이 6, 그러니까 무선 액세스에 대한 기술을 시급하게 도입해야만 우리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5G, 와이파이 6 그런 모빌리티 앞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요즘 비즈니스하고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걸 얘기하자면 5G를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가장 먼저 그쵸. 5G를 또 구현했기 때문에 5G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G의 특징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초고속이죠. 결국은 이제 뭐 20배가 빨라졌다, 100배가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그거는 KT나 SKT에 가서 직접 질문하셔라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빨라지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초저지연성이라고 레이턴시 또는 딜레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가 되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미래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무슨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그 다음에 뭐 AR, VR 같은 것들도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 이 초저지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건 이제 딜레이가 그만큼 짧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게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가정을 했을 때 얘가 1ms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속 100km로 달리면 1m에 27m 정도, 27.7m 정도를 달린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딜레이가 보통 100ms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한 2.7m 정도 간 다음에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에 비해서 5G 같은 경우에는 1ms이기 때문에 2.7cm 가고 나서 반응을 한다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반응 속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AR, VR도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머리에다가 뭘 쓰고 눈에다가 이제 뭘 가리고 AR, VR 하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돌리게 되면 굉장히 어지럽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눈은 돌렸는데 화면은 나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만큼 딜레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현실 같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통 이제 AR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VR 같은 거 얘기를 하면 카메라가 보통 17대 이상은 찍어서 올린 데이터가 한꺼번에 보여야 그걸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데이터인데 그런 것들이 딜레이 없이 제공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다양한 곳에서 무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직접 재현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에서도 충분히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초연결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초연결성이 제공이 되면 1제곱킬로미터에 100만 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IoT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사물 인터넷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기술 뭔지 알아볼까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라고 한 게 왜 안 나오나 싶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이죠. 게 예, 나왔네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단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졌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어야겠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이거를 다 분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시스코 세션이니까 시스코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회의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대로 듣고 그래서 4시간 회의했다 그럼 4시간 분을 다 작성을 해서 회의록이라고 주죠. 그러면 그걸 읽어볼 수가 없죠. 너무 많아가지고. 회의록은 그렇게 작성하는 게 아닌데. 네, 아직까지 요약 정리까지는 안 되나요? 그냥 걔가 그냥 판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얘가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그 요약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래서 이제 그때 쓸모가 자주 있겠네요. 나왔던 얘기, 내일은 뭐 할까? 다음 만나서는 뭐 할까? 그럼 액션 아이템도 따로 분리를 하고 자주 나왔던 단어 같은 것들을 구분을 해내가지고 그거가 키워드라고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분량의 회의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저희가 상용화하고 있거든요. 아, 이미 그런 제품이 있는 네, 거예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곳에 그렇죠. 쓰이고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제대로 대응까지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AI 옵스라는 용어도 같이 나와서 아, AI 옵스까지 갔나요? 네, 이제 그래서 대부 옵스 이제 맞아요. 따라하고 있었는데 AI 옵스까지 네, 가는 그래서 상황이네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운영에도 이제 긴밀하게 접목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우리의 서비스를 구성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여러 개 있는 멀티 클라우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를 뭐 다 갖다 붙이면 그게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 실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야,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클라우드처럼 쓰자. 그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 트렌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언제 어디에나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제공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서비스들이 어디에서나 막 흩어지기 때문에 보안을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고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일관된 보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서는 굉장히 강한 보안 정책,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면 굉장히 약한 보안 정책이 있으면 사실은 그건 보안 정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커는 그 약한 고리를 그렇죠. 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에서 사고 치고 멕시코로 넘어가는 거는 멕시코에서는 그게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월드와이드하게 전체적으로 다 같은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범죄자가 도망갈 곳이 없겠죠. 네. 정말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주셨네요. 멕시코 정부에 죄송한 말을. 그럼 마- 마지막 기술 네. 볼까요? 마지막이 바로 자 이거를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과연 네, 이전과 네.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이 너무 절실하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옛날에는 사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한 6개월간은 네트워크 담당자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써놓고 아무것도 안 그쵸. 하면 됐거든요. 건드리면 장애가 발생하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안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네트워크 비즈니스하고 너무 연관이 됐고 늘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사람이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동화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를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급히 도입하고 우리 IT와 접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가 질문을 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기준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스코가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레디니스라고 해서 5단계의 모델을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네트워크의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커넥티드 드리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그리고 나아가서 서비스 드리븐이나 인텐트 베이스드 이렇게 나아가는 걸 5가지 진화 모델로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2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현재는 한 30% 정도가 우리는 서비스 드리븐이나 인텐트 드리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더 재미있는 거는 향후에 한 89%의 기업들이 2년 이내에는 우리가 서비스 드리븐이나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로 아키텍처를 바꿔나가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 레디니스 정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이제 그 뭐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스트 에포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한 요 정도 안 돼도 뭐 크게 내 책임은 아니다 이 정도라고 보면, 커넥티비티 드리븐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연결까지는 내가 최소한 보장을 해주겠다. 뭐 그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치는 한 이 정도였다고 네,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SDN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영역과 컨트롤 영역을 나누고, 컨트롤 영역을 통해서 한 장비 한 장비를 다 각각 돌아다니면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모든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는, 그리고 한번 내가 뭔가 정책을 적용하면 그게 나머지 모든 곳으로 한꺼번에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게 제대로 정책이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게 내려가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서비스 드리븐 쪽으로 네. 이제 넘어가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텐트 베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엔드 투 엔드로 제공될 때, 즉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메인 간에, 즉 하나의 도메인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도메인 간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내 의지가 네트워크에서 반영되고 뭔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델을 보면 제가 아는 수준까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인 것 같은데 모두가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를 미래의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2단계나 더 있네요. 늘 그렇죠. 네트워크 벤더들은 새로운 단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야 저희가 또 솔루션을 계속 고객들한테 팔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심플화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의 니즈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니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텐트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의지거든요. 그 의지가 네트워크 쪽으로 자동으로 트랜스레이션 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동화되고 그걸 네트워크가 그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면 사실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의지만 네트워크에다 알려주면, 즉 컨트롤 타워에다가 그 의지만 알려주면 컨트롤 타워가 이건 네트워크에다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를 AI를 통해서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걸 반영을 해주고 끊임없이 현재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이 정책이 계속 반영되는지 그리고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반영할 건지까지도 고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보면 사실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라는 거는 시스코 텀은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방향이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훨씬 비즈니스와 이제 밀접해지는 타이트하게 거죠. 밀접해져서 그 간극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IT의 담당자들,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정책가들은 이제 네트워크는 비즈니스에 완전하게 연관돼서 제공을 해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실은 네트워크가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키텍처만 진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의 모델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역시 이제 5단계로 거의 매칭되는 단계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도 한 73%의 분들이 이제 응답하기를 우리의 운영 모델은 아직도 기존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장애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5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리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화 오면 장애를 아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유저가 전화를 하면 문제가 생기셨군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제 리스판시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벤트는 모으는 거예요. 이벤트를 모아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문제 알람을 보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프로액티브는 리스판시브에서 조금 더 발달을 해서 코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들을. 사실 이벤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이벤트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코릴레이션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수준이 이제 프로액티브고 사실 많은 기업들이 갖고 계신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이제 이 정도로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근데 여기에서 프리딕티브로 넘어가면은 이 코릴레이션 된 정보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추출을 해서 응대 방안들을 미리 짜놓은 거죠. 이 정도의 알람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우리는 A라는 액션을 취하겠어.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옵티마이즈가 되면은 이 이벤트가 보고 있는 범위가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사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시스템까지 다 연계가 돼서 그것들을 반영하고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AI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얘가 지금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다. 라는 것까지 자동으로 계속 끊임없이 러닝하는 모델을 비즈니스 옵티마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프리딕티브에서부터 사실 이제 AI하고 머신러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아냐? 우리가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냐?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실제 이제 평상시에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보고 평상시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들의 비헤이비어를 계속 본 다음에 그걸 쌓아놓고 있다가
이게 평상시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일어나는 전조 현상인가를 얘네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이건 밴드위스가 지금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구나. 그러면 밴드위스 부족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가서 네트워크가 느려지기 전에 미리 밴드위스를 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프라이어티가 안 맞아서 그러는구나 하면 그 프라이어티에 대한 QoS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이제 프리딕티브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또 비즈니스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거가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최종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3%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는 프리딕티브나 비즈니스 옵티마이즈드 모델로 뭔가 운영 모델을 변화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앞에서와 비슷하게 한 2년 이내에는 한 71%가 이렇게 우리는 운영 모델을 변화하겠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재미있는 게 IT 네트워크 아키텍처 모델은 앞에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89%? 현재가 30%인데 향후에 89%까지 우리가 변화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보니까 딱 요 갭이 10% 정도 갭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분석한 결과는 여전히 아직 운영 모델 자체는 뭔가 급변하는데 조금 더 챌린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리포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더 자세한 자료는 리포트에서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보시면 아마 재미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네트워크가 많이 변하고 비즈니스도 변하고 있어서 아키텍처는 운영 모델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들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도 바뀌고 운영 모델도 고민을 하는데 사람이 바뀌었죠. 그렇죠. 제일 힘든 게 IT 리더분들이 다 알겠어요. 우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지금 안 바뀌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인력이 너무 고민이다. 그래서 기술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27% 정도 분들이 이 인력 부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력 부족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저희 회사에 있는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가 미래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이런 정도의 기술력을 다양한 폭넓은 뷰를 가진 엔지니어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술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기술에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 하드웨어라든가 IT 하드웨어에 어떻게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민첩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말하자면 그냥 칩을 하나 구워가지고 팔면 끝났는데, 이제는 계속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마다 칩을 구워가지고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얘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놔서 필요한 것마다 그때그때 알아서 좀 추가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데브옵스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뭐 개발하고도 이제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기 싫어서 사실 하드웨어 하고 싶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했는데 갑자기 소프트웨어까지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멘붕인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도 계시지만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거하고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나는 네트워크만 알면 된다. 이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조차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심지어 사실은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조차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로운 서티피케이션을 저희가 어나운스를 이제 2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데브넷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저희 시스코의 서티피케이션이죠. 데브넷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디벨로프먼트 네트워크를 줄여서 데브넷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발자들을 위한 서티피케이션 저희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부터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서티피케이션을 새로 런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이미 많은 정보들이 시스코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코가 장비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서티피케이션도 나오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미 하고 있었나요? 네, 뭐 저희가 입사했을 때부터 사실 시스코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절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시스코가 장비 만드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드디어 소프트웨어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 자격증까지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격증을 내놓다 보니까 한층 더 좀 시스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를 보고 크로스오버 엔지니어라는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아키텍처를 보고 전체를 비즈니스로 아우를 수 있는 엔지니어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사실 하나 하기도 힘들었는데 네. 자, 이런 엔지니어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시고 네. 근데 더 재미있는 없더라고요,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바꾸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힘들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교육과 그리고 인력풀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이런 기술들을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할 일이 많네요. 정말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이제 소프트웨어도 열심히 개발하고 배워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트렌드 리포트에서 이제 크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에서도 이제 간단히 요약해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리클라이더 박사님이 얘기한 시대가 도래했고 그게 이제는 현실화돼서 네트워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트렌드도 알아야 되지만은 여기에 맞는 운영 모델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래서 글로벌 그 보고서에서 정리한 미래 네트워크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기술 모델과 운영 모델 그리고 인력 세 가지 부분에 나누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트렌드를 바탕으로 시스코는 어떤 미래 네트워크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스코도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도메인 영역에서 많은 기술들을 이제까지 얘기해 왔어요. 근데 앞에서도 이제 계속 느끼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운영이나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를 상당히 컴플렉스하게 만들고 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시스코는 이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간소화하면서 비즈니스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아키텍처 모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기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도메인들이 저희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도메인별로 저희가 그동안 30년 넘게 각각에 맞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왔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서비스가 한 도메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저희 시스코에서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서로 융합돼서 돌아가는 새로운 아키텍처 모델을 저희가 발표하였습니다. 시스코의 그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는 작년 11월이었죠. 시스코 커넥트 코리아 행사에서 키노트와 전시에서도 가장 네. 그 메인이 되는 주제였는데요. 아직은 이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11월에 행사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게 설명을 해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듣지 않을까. 특히 이제 김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다니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도메인이 뭐냐 그것부터 좀 이해를 해보면 도메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운영 환경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캠퍼스 도메인 그러면 사용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네트워크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랜이라고 얘기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학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캠퍼스. 대학의 시즌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캠퍼스 도메인 그럼 주로 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는 주로 데이터 센터 도메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에 있는 도메인이 이제 데이터 센터 도메인 쪽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랜과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웬 도메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메인들이 지금까지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메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각 도메인별로 어떤 특징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이 그 특징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니즈를 이해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 지금까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가 캠퍼스 도메인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캠퍼스 도메인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도메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쓴다든지 데이터를 갖다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를 하나로 뭉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뭉치면 너무너무 커다란 도메인이 되고 운영도 안 되고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그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도메인은 각자 유지를 하면서 그 도메인에서 내용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크게 캠퍼스, 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세 영역을 서로 심리스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인데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의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모든 도메인 간에 일관되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를 어디에나 있는 어디 멀티 클라우드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은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인식을 하고 이 정책이 웬에서도 유지가 돼서 데이터 센터까지 전달이 되는 이 기술이 자동으로 서로 연동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서로 다른 커넥티비티 어떤 회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서비스 레벨에 맞춰서 계속 일관된 서비스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저희가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건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모든 도메인에 동일한 정책과 동일한 서비스 레벨을 준수해 주겠다라는 게 시스코의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입니다. 마치 그 나라는 각각 존재하지만 그 나라 간에 뭐 수출의 장벽이 없다든지 화폐를 통일한다든지 하는 뭐 유럽연합처럼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곳에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 정책이라든가 뭔가 그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서로 인정해주는 도메인과 도메인 간의 연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시스코가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슬라이드가 이제 이게 요거 하나만 사실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 그리고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든지 그 가운데 있는 저 동그라미가 다 도메인이거든요. 그 도메인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도메인을 통하는 동안에도 그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에서 서로 정보가 끊기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지금 저 지문으로 표시되는 네.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도메인의 보안이 동일한 정책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시스코가 가지고 가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안을 기반으로 네. 다 같이 안정적인 서비스로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는 장표 좀 보시면 시스코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엔드포인트 단말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메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스코의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가 각 도메인별 특성을 담은 솔루션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간에 안전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 그림이 어떻게 보면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설명할 때 오히려 더 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앞에 그림을 더 좋아하긴 했는데 모든 다른 분들의 의견이 이 그림 한 장 더 넣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로 집어넣긴 했는데요.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인텐트를 내려보내면 이게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거. 근데 그게 어떤 사용자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메인과 도메인 간을 건너갈 때도 전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구분하는 이야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되게 차세대 미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세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내용이 바로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우리 현실이니까 그 비즈니스나 메가 트렌드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이 기술들이 IT와 융합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키가 되는 5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선 액세스,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AI, 자동화,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요,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리고 그 운영을 하는 인력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를 전 세계 2061명의 응답자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정리한 가장 큰 키워드 3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40 여부간 지금 정신없는 진강훈 부사장과 이재미 부장의 얘기를 뭔가를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생각해야겠다. 이 3가지를 저희가 정리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가지만 하기는 사실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아까 많은 분들이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해 주셨을 정도로 이제 네트워크는 비즈니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가지는 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하고 비즈니스를 연관시켜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 SDN을 넘어서 이제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의지를 네트워크가 이해하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AI와 어슈어런스를 통해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가 하나의 도메인에 머물지 않고 여러 도메인에서 같이 운영되면서 도메인과 도메인 간에 서로 통신이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고려해 보시라는 게 이제 저희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새해를 맞아서 2020 시스코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렌드와 미래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참 많은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있던데 어떤 효용성이 있나요? 이게 아까 저희가 2월 달에 새로 나온다는 그 자격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스코 뭐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 CCI, 시스코 서티파이드 네트워크 엑스퍼트라고 인터넷 네트워크 엑스퍼트라는 CCI라는 자격증부터 생각하실 텐데요. 시스코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격증 제도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시스코의 서티피케이션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부분의 서티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보안이라든지 아까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SDN이라든지 이런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꼭 자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최근 네트워크 트렌드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코의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분은 그래도 최근에 네트워크 트렌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잘 준비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네트워크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하지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려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신기술을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되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네. 네네. 저희가 뭐 저렴하게 꼭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저비용으로,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가격 얘기 나오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고객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로 단계적으로 이런 걸 적용하는 방식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운영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장애도 발생할 우려가 맞습니다.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새로운 건물에다가 내가 새로 다 처음부터 집어넣겠다. 그러면
상관이 그럼 없겠지만 좋죠. 네. 이거 뭐 기존에 있는 데다가 뭔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아 이거를 확대해야겠구나 생각하실 때 저는 단계적으로 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든지 저희 컨설팅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먼저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뽑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G 시대의 도약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AI, 머신러닝, IoT 등 더 많은 데이터 양과 빠른 속도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스코는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되게 브로드한 뷰를 1시간짜리 세션 주제를 세션을, 질문으로 해주셨네요. 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따로 저희가 세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G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핫한 트렌드고요. 시스코도 아시는 것처럼 그 5G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테크놀로지도 저희가 이제 따로 세션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크게 보면은 이제 모든 사실은 이제 5G가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SP에서의 영역 보통 뭐 CSP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도 프라이빗 5G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적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따로 팀이 있고 따로 정책을 만드는 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들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기에는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 멀티도메인 아키텍처의 확장형 모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재는 저희가 캠퍼스, 데이터 센터 웬 영역인데 여기 SP 컨트롤러가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트롤러가 서로 연동해서 5G에서 온 데이터가 캠퍼스로 넘어왔을 때 컨트롤을 통해서 그 정보가 연동되고 이 인사이트가 한 곳에서 서로 공유가 되는 아키텍처를 저희가 곧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네트워크, 서버, DB, 보안, 가상화, 클라우드, AI, 머신러닝 이거 뭐 다 써주셨어요. 이것을 통합하는 인재상이 필요하게 될런지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개인은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기업은 어떤 관리와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미래의 네트워크 엔지니어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몸값이 엄청나게 높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비즈니스를 이해하느냐,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단순히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내가 프로그램 해야 돼? 그러면 프로그램을 막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이 필요한 프로그래밍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해도 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뭔가 그 프라이어티, 네.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엔지니어들하고 얘기할 때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슨 생각이 났을 때 이거 해야지 뭐 결심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잊어먹고 그 다음날은 피곤해서 못하고 그래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그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어려운 요구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진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윗사람들이 뭐 위에 있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시니어한 사람이긴 하지만 시니어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포텐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HR 네. 우리 여기서 지금 기술을 얘기하다가 HR까지 결론은 열정인 인생의 걸로. 멘토로 네. 다시. 네.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필드에서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복잡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단순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그 AI ML 방식의 어슈어런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프리딕티브한 리스판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장애가 생기기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1초에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쳐다보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 해결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히어로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계나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걸 완성해 주도록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질문은 꼭 저희하고 약속한 것처럼 미리 약속된 것처럼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토메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AI, ML을 통한 어슈어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스코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 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 도메인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넉넉한 대역폭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텐티드 네트워크 솔루션이 여유롭게 커버할 수 있는 대역폭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인텐티드 기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요, 대역폭을 1기가로 하세요, 40기가로 하세요, 이런 가이드가 아니고, 그건 네. 사실은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본인들 각 네트워크 규모와 발생하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사실은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의 핵심은 대역폭이 아니고요. 그 인텐트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도메인 간에 잘 연결해서 이 기술이 접목돼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역폭은 사실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트래픽이 우리가 사용자가 얼마나 정도인데 지금 서비스 어느 정도를 쓰고 있어서 이 정도를 한다. 그래서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라고 해서 대역폭은 최소 얼마 이상입니다.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위에 이거를 컨트롤한 방식, 이 컨트롤 간에 어떤 정책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네트워크 구성의 장단점과 글로벌 추세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네. 오늘 저 보완을 한 게 아닌데 네. 근데 뭐 우리가 항상 보안이 중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긴 하네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커넥트 행사할 때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스코가 바라보는 거랑 아니면 업계에서 바라보는 거랑 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못 믿겠다. 그리고 나서 트러스트를 가진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거는 최근의 네트워크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어떤 사용 시간이에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팔러시들을 적용하면 저희가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에서도 역시 이런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라는 거는 제로 트러스트 뭐 예를 들어서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가 또 여러 가지 워크로드 트러스트냐 사용자 디바이스 트러스트냐 여러 가지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의 트렌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뭐 이재미 부장님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정책이 실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보안의 정책이 적용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이라고 하더라도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가 제시하는 AI, 머신러닝 자동화 등의 최신 기술이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AI 머신러닝이나 이 엔진의 기술 자체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는데 머신러닝이나 오토메이션의 가장 키는 그 갖고 있는 날리지 베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머신러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베이스 날리지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슈어런스라는 솔루션을 얘기를 할 때 시스코가 지난 30년간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네트워크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난리지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걸로 이미 저희는 이거를 머신 리즈닝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가이드에 대한 것들을 이미 시스템화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사실은 머신러닝 엔진과 연결이 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가 사실은 가장 큰 기술의 차별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시스코는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네트워크의 우위가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발표와 질문에 답까지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질문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뭐 질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셔서 너무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다른 데서 세미나를 해보면 오히려 질문이 안 올라와서 굉장히 너무 난감했었는데 오늘 질문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직접 세미나 할 때는 질문 별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꼭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민 부장님. 네. 먼저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시스코 웨비나를 전자신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었고 시스코로서도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많은 내용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있다면은 주저 마시고 저희 시스코로 연락해 주시면은 친절한 가이드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0 시스코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렌드와 미래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